안녕하십니까. 현대증권사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에 1단계 무역협상 설명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요. 하지만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흔들렸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탄탄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 아주 강한 장세를 보였다 하는 건데요. 그러나 현재 우리 증시 그 호흡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조금은 아니죠. 아무래도 우리 증시는 대외 의존적이고 좀 취약하죠. 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 그리고 현재 지수 위치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증시도 다소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또 세심하게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부담이 큰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제가 종목을 분석하지 않았던 종목 중에 아주 중요한 종목이 있죠. 솔브레인이 있습니다. 솔브레인이 매우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이 종목이 삼성전자를 주 사업자로 한 반도체 장비 3인방입니다. 이 종목들과 또 테스라 이 네 개 종목을 간단하게나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드리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일 금요일 날입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전 오후 중간까지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오후 늦게 거의 오후 7시 넘어서 방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날 현재 강연회를 갖습니다. 1월 19일 날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 홀에서 강연회를 개최를 하고요. 저희 강사는 저희 송지효 회장과 리차드 양호석 센터장 접니다. 이 두 사람이 강의를 하고요. 참가비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좀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는 보유 종목 진단까지 해드릴 생각입니다. 내용은 뭐 현재 2020년도 최고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또 뭐 1월달, 2월달 단기적인 투자 전략, 또 핵심적인 테마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바이오, 5G 이런 종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참석을 해보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1단계 무역협상 서명 이게 호재가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추가적인 합의 2단계 무역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1단계 서명 그 자체로 호재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기염을 토하는 칙칙한 강세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21선 이격도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0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110%가 넘어가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는 약간 흔들렸습니다. 정강 후약 형태로 해서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나왔다가 막판에 간신히 돌려서 0.08% 정도로 상승항으로 마감은 있긴 됐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전강 후약이었고요. 나스닥이 정강 후약에 나올 만큼 특별히 다른 악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죠. 지수 부담이 약간 있었기에 그에 따른 부담이 그런 정도의 변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국내 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현재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 삼성전자가 어제는 약했지만 오늘은 한 1%, 1.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한 1,000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올라가는 것이
코스닥의 IT 종목들의 상당한 힘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 이 판도를 볼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개인들이 코스피를 비교적 큰 규모로 순매수하는 것은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특히 지수와 연관돼서 수급상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점과 관련돼서 약간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전체로 봤을 때 판도 측면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현재 우호적인 상황, 지수가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고 또 현재 지수가 애매할 때는 코스닥은 플러스가 나오고 코스피는 약간 뭐 현재 약세가 나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합니다. 시장이 애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효과 때문에 IT 부분의 전방위적 IT라고 한다면 5G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또 핸드폰까지 거의 모든 IT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이 그것도 코스닥에서 상당히 폭넓고 또 상당히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시장에 따라서 약간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 편차는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의 주도권은 여전히 IT가 갖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현재 조금 약간 약합니다. 아마 이들 종목은 종합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특히 조정을 좀 조금 받을 때 그때 시장의 대안 차원에서 이들 종목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돼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정도 상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판도를 시세판을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역시 탄탄합니다. 하이닉스 흔들렸다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이 약간 변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모처럼 말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미아, 만도 같은 종목이 올라가는데 추세적인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지수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약주, 현재 한미약품이나 무한양행,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호텔 신라를 제외한 한국 콜마, 또 현재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이죠. 또 현재 LG 생활 건강 이런 종목들이 주춤됩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그들이 뜰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들 종목을 약간 좀 약하게 만드는 관심에서 약간 멀어지게 만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중에 삼성바이오가 탄력이 약간 떨어져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도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현재 셀트리온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의 바이오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은 종목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HLB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리보세라늄과 관련된 약간의 변수가 좀 생겼죠. 그래서 약간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젠백스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탄력적이지는 못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 여전히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이 상당히 짙죠. 현재 젠백스뿐만 아니라 셀리버리 또 현재 헬릭스미스도 현재 아직까지 특별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 상당히 지루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는 그 정도 보죠. 특별히 뭐 특정 종목을 언급할 그럴 계제도 아니고 그런 종목도 눈에 띄지 않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장의 초점은 온갖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그것은 추세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는 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로, IT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MT넥스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거는 이제 휴대폰 관련주죠.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서. 다른 종목들은 탄력이 좀 떨어져요. 파트론이나
또 액트로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약간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계속 현재 MT넥스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검사 장비 쪽으로 반도체 검사 쪽이죠. 테스트 핸들러 쪽으로 테크빙이 뭐 하늘로 분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제가 진단해드릴 솔브레인 같은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램 테크놀로지. 이왕이면 우량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솔브레인 내지 동진 세미캠이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핵심이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3인방입니다. 유진테크 탄탄하죠. 테스트도 아주 좋습니다. 원익 IPS도 약간씩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이 현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차전지도 일주 머티리얼이 대장입니다. 탄력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좀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지금 네페스가 유턴하고 있는 현재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모처럼만에 조금씩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어요.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상태다 하는 거고요. DB 하이텍도 뭐 탄탄합니다. 뭐 최근에 뭐 LB세미콘보다도 ISC는 테스트 소켓 쪽입니다. 웨이퍼 테스트 소켓. 이쪽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LOT 베큐 진공 장비죠. 이쪽도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SAP 반도체 우리 추천 종목이죠. 탄탄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FST 같은 종목, 또 SNS텍, 프랭크 마스크 FST는 도광판, 역시 포톤 마스크와 관련된 현재 그 재료입니다. FST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면 AP 시스템이나 ICD 그러고 보니까 올라가는 대상들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또 하나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도 현재 움직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재료 쪽입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도 상당히 탄력적이고요. 상당히 그 올라가는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통 삼성전자 효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전공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부담과 관련돼서 이런 겁니다. 지수 조정의 신호가 나오긴 하죠.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지금 기술적 부담이 있다는 것은 설명을 드린 바였어요. 이격이 벌어져 있다 하는 것, 나스닥 지수 그렇다는 것이죠. 또 정강 후약 고려해서 나스닥이 약간 흔들렸다는 것도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연이틀 순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그 순매도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코스피 IT 대형주들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삼성전기나 삼성 SDI나 LG전자나 이런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습.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도 그렇고요. 선물 베이시스도 약간 좀 약한 상대적으로 0.3, 0.5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현재 그전과 좀 다른 모습이죠. 지수 조정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지수 조정은 약한 조정일 것이다 하는 건데요. 일단 그 약한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랑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일단 미국 증시를 봤을 때 특별히 미국 증시의 기조를 크게 흔들 만한 대형 악재는 거의 신기할 정도로 없는 편입니다. 이렇게 악재가 없다고 한다면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기술적인 부담 없다는 것이죠. 그렇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제 800억 원 정도, 오늘은 현재 이 시각에 오전 11시 지금 한 20분 되는데요. 현재 3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순매수 거의 보합이네요. 기관들은 코스닥에 순매수하고 있죠. 시장이 크게 부담이 된다면 기관들 현재 수비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들이 코스닥을 특히 매수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시장에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조정받지 않을 것이기에 그런 정도로 코스닥에서 일단 현재 지금 긍정적으로 현재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선물의
지금 베이시스가, 선물의 베이시스가 지금 0.26, 0.26 정도 되네요. 약간 낮은 상태인데, 하지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죠. 선물 베이시 플러스라는 얘기를 콘탱고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 어, 이 베이시스가 좀 낮아졌다는 얘기는 약간 이제 그 기술적인 부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그것이 중기적인, 단기적인 기조로 하더라도 일단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그런 정도 보죠. 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 삼성전자는 뭐 주구장창 단기로 1위 1비할 대상이 전혀 아니죠. 현재 지금 6만 원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금년 연말까지 10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충분하고 연말이 아니라 빠르면 8, 9월 정도 수준에서 한 10만 원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삼성전자는 금년에 10만 원 정도가 아니고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더 기다리면 20만 원 이상 올라갈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어, 뭔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1,000원, 2,000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신경 써서도 안 됩니다. 이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코스닥에 있는 IT 대형주, 장비주나 또는 소재주 쪽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전략을 어,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솔브레인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솔브레인이 매우 중요한 종목이라는 것이죠. 현재 소재주의 대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솔브레인 갑자기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네요.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차트를 올려놓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솔브레인 찾으니까 잘 보이지 않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솔브레인이 전일 대비 3.9%, 3.09%, 3,000원 정도 올라와서 10만 원을 너끈히 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솔브레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화학소재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까지 기초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조금 소소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불화수소, 요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규제 대상이 바로 불화수소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불화수소를 만드는 국내 업체가 솔브레인입니다. 불화수소. 그 반도체 세정할 때 쓰이는 그런 특수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불화수소 및 BOE, 이거 식각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각할 때 쓰이는 특수한 화학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CMP 슬러리, 연마제입니다. 화학 재료로 처리하는 그런 슬러리다, 연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구체 같은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반도체용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2000T라고 하는데요. 식각용 특수가스 내지 특수 액체로 보시면 돼요. 그 2차전지 소재도 하고 있죠. 4대 소재 중에 전해질 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해질 쪽으로 현재 그 전해질을 사업의 한 부분으로 삼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더 있죠. 후성도 있고요. 리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재 알짜배기 실적을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내는 업체는 솔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은 주사업, 솔브레인은 반도체용, 디스플레이용, 2차전지 주요 핵심 소재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막강한 사업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멘텀이 아주 좋죠. 전방사업,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모두 다 지금 턴어라운드, 한때 약간 주춤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삼성전자가 보여주듯이 현재 보여주고 있다. 잘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부 정책 수혜 대상도 돼요. 지금 화학 소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 것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된다 하는 측면. 이슈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또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2020년,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 133조 원 이상
투자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현재 솔브레인이 수혜를 받는다 하는 그러한 배경이 현재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솔브레인은 소재주입니다. 소재주는 소모품이죠. 그래서 한번 납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기마다 일정 소모가 돼서 계속 그 물량이 투입이 됩니다. 공급처에 투입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 점이 장비주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장비주 한 번 들어갔으면 다시 그 장비가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 소모품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높은 경쟁력, 현재 지금 불화소소나 이런 특수 소재들은 만드는 데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대외 해외에서 주로 수입을 많이 해오죠. 국내에서는 현재 이슬 브레인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 그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상당히 높게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8%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작년 8월 달부터 한때 2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30% 근처, 거의 30%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약 5개월 사이에 한 9%포인트 그런 정도 갑자기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만큼 솔브레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중요한데 실적 보세요. 2019년도 실적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 그 매출은 1조가 약간 넘어갔어요. 작년 동기 대비 34%, 영업이익은 1820억, 작년 동기 대비 30% 늘어났다는 건데 왜 대단하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삼성전자를 위주해서 웬만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유진테크나 테스나 이런 정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어닝 쇼크였다는 건데. 근데 솔브레인은 아니에요. 실적이 더 좋아졌어요. 재작년 대비 34%나 영업이익도 30%나 좋아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려웠을 때조차도 실적이 좋았다는 거고요. 이러한 흐름은 금년 및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거의 30%씩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매출은 1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2,350억 정도로 해서 작년 대비 30% 정도 좋아질 것이라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금년 뭐 작년 7월달만 하더라도 4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2배 올라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20년도 금년 실적 기준 EPS가 만 원 약간 넘어 거의 11,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10만 700원이니까 PER이 9배 약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9배. 그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당한 독점적인 지위와 상당한 성장력까지 지금 갖추고 있는 이 종목으로서 PER을 9배 정도 곱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거의 12배는 15배 이상을 적용을 해줘야 사실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이 솔브레인의 목표 가격은 10만원 정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적정 PER을 12배 곱한다라고 했을 때 12배는 너무 약한 겁니다만은 어쨌든 최소한 12배 정도 12배 곱한다 했을 때 12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도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15배. 원래 거의 20배 정도로 곱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5배만 곱해도 15배 정도, 15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못 간다 하더라도 금전 중 목표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그 정도까지는 충분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현재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승승장구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대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지금 테스나 워닝 IPS 이런 정보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 전에 이제 먼저 워닝 IPS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닝 IPS는 기업 내용은 뭐 반도체, 증착 장비, 가장 대표적인 장비가 증착 장비입니다. 반도체형 P, 플라즈마 에칭이라는 뜻이에요. 플라즈마 에칭 CBD 화학기상 증착 장비. 와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국내 업체고요. ALD 장비는 원자층 장비입니다. 원자층 장비. 그리고 현재 디스플레이 장비.
디스플레이용 드라이 에처, 건식 식각 장비고요. 장비가 비교적 다양하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지분이 들어와 있는 만큼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3D 낸드와 관련돼서도 또 공정 미세화와 관련돼서 ALD 장비가 상당히 요긴하게 지금 쓰인다는 것이죠. 점유율을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그치지 않고 현재 중국의 OLED 장비 그쪽으로도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전망이 밝다는 건데요.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재작년까지 2018년도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그와 관련돼서 영업이익률도 현재 도표에 나와 있죠. 19%, 16%될 정도로까지 상당히 좋았다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그랬듯이 현재 지금 원익 IPS도 어닝 쇼크가 있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급감을 하고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고 영업이익률도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금년 연말부터 약간씩 호전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모습이 계속 금년이죠. 금년도에 다시 원상복구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올라오고 내년도에 정상복구되거나 그 이상 올라간 수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EPS는 원래는 한 2,000원대 내지 2,400원, 잘하면 2,500원.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한 3,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주가는 37,000원이니까 금년 실적 대비로 봤을 때 PER은 15배 정도로서 그렇게 싼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 또 매출 규모가 큰 만큼 현재 지금 상장 지수가 많죠. 시가총액도 높고요. 그래서 다소 다른 장비주에 비해서는 다소 지금 밸류가 다소 상대적으로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삼성전자에 지분이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장비를 뒷받침하는 국내 최고의 장비 업체입니다. 따라서 그런 배경에 점수를 준다 했을 때 원익 IPS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42,400원 정도 봐야 되겠지만 현재 금년 연말까지 본다면 5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테슬은 조금 다르죠. 테스도 현재 증착장비 업체입니다만은 증착장비가 들어와서 애칭장비, 식각장비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삼성전자에 국한되지 않고 SK 하이닉스으로까지 현재 일단 범위가 좀 넓은 편이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적을 보게 되면 테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영업이익률 20% 갔다가 현재 작년에 어닝 쇼크가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이 20%에서 5%로 급감을 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 금년 들어서 다시 10%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원익 IPS와 거의 유사하죠. 이 원익 IPS나 현재 테스나 거의 비슷하게 둘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건데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원익 IPS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잠재력이 있고 하니까 현재 조금 더 점수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자, 다음은 또 유진테크. 이건 조금 다릅니다. 유진테크는 이 종목은 특히 전공정, 후공정, 전공정 할 때 그 전공정 단계인데요. 일반적인 증착당 장비와는 다르게 방막을 형성할 때 필요한 증착 장비입니다. LP, 로 프레셔, 낮은 압력에서 싱글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런 증착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는 건데요. 실적을 잠깐 보세요. 이건 좀 달라요. 현재 보시면 매출은 한 2천억 별로 크지 않죠. 현재 지금 원익 IP에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비교적 꾸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9%, 18%, 작년에 그렇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18%, 15%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가는 행보는 지금 현 유진테크나 테스나 원익 IP는 비슷합니다만은 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꾸준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안정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장비에 현재 조금 국한된 현재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범용성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현재 사업의 안정성 어떤 특정 종목에 너무 비중이 크면 약간의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점이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최소한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테스나 유젠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2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테스 같은 경우에는 뭐 3만 2, 3천 원 정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4만 원 정도.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2만 2천 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만 5천 원, 잘하면 2만 7천 원, 뭐 그런 정도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건데, 이 세 종목을 다 섭렵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 중에 하나만 선정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특장점이 다 달라요. 자, 그런 점을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스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나가 매우 특수한 종목이죠. 테스라도 실적만 본다면, 영업이익률 보세요. 26%, 27%, 상당히 꾸준합니다. 반도체 실적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아까 얘기했던 유전테크와 비슷하게 상당히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이 종목은 반도체 제조 중에서도 테스트,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쪽이고요. 그리고 현재 사업 대상이 팹립스 설계 업체들입니다. 삼성전자, SK를 당연히 주 고객수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팹립스 설계 업체들을 매출처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 자생이 되는 그 분야도 CIS는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카메라 모듈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 그 부품이죠. CIS 또 스마트 카드 IC 이런 거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입니다. 이런 곳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제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탄탄해요. 전망도 밝고 그리고 특히 CIS 테스트 쪽으로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 분야가 상당히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군다나 전방 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또 CIS니까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 있죠. 스마트폰과 관련돼 있잖아요. 전방 산업이 매우 훌륭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테슬라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지금 6만 원인데 6만 원 정도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7만 원 정도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금년 한 해를 본다면 거의 9만 원 정도, 9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한 매우 우량한 종목, 전망의 밝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상황을 먼저 약간의 지수 부담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흐름은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며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것을 현재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그거 더불어서 IT 관련주로서 약간 넓혀가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방송 내용에 공감하시고 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이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